백내장이 진행하고 시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안 하면 큰일 납니다라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시청자 여러분,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요, 결국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이제 수술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사실 야외 스포츠, 특히 골프도 많이 치시는 것 같고, 테니스 같은 야외 스포츠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시게 되고, 특히 자외선의 노출, 아니면 술도 너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술 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영상기기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눈을 너무 혹사해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요즘 진짜 꼭 수술해야 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그런데 오히려 나이는 더 오래 살고 우리가 수명은 더 길어졌고, 또 요즘은 피할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늦지 않게 오히려 수술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아있는 수명을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에게는 무조건 하세요라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요즘은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일단 봐도요, 제가 10년 전에 진료 볼 때보다 요즘 진료 보면 백내장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50대, 6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될 거 너무 미루다가 고생하지 말고 늦기 전에 그 수술하시는 게 오히려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특히 요즘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예전에 부모님들이 백내장 수술하고 3박 4일 동안 누워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반대쪽 눈 수술하고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3, 40년 전에 그랬거든요. 요즘은 제가 수술하면 5분에서 10분 사이로 끝나고요. 수술 끝나고 바로 걸어서 가도 될 정도, 물론 조금 안정을 취하고 제가 보내지만 바로 걸어서 가도 대부분의 별 문제 없을 정도로 수술 기술 자체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늦지 않게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질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내장이 진행하고 시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안 하면 큰일 납니다라는 시기는, 일단 저희가 그 백내장을 혼탁도랑 경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1에서 6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4단계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4단계부터 백내장 수술의 위험성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어차피 해야 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2단계에도 많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3단계 때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3단계 때는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은 급하게 정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4단계 되기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 때는 어느 정도 스케줄 조율을 하셔서 수술은 이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게 증상이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데 참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수술인데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언제 할래를 고민하는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미루는 것보다는 내가 어차피 불편할 때는 그래도 손을 대서 고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혼탁도가 몇 단계인지, 경도가 몇 단계인지, 이거는 이제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장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력 저하를 느낄 때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한번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하셔도 되니까, 이게 진짜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 할 필요가 없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시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도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특히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 가서 수술을 해도 되니까 오셔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내원하셔도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안구건조증입니다. 모든 눈 수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하는 라식이나 라섹, 어르신들이 하는 백내장 수술, 특별히 병이 있어서 하는 녹내장이나 망막 수술 등등의 모든 눈 수술은 안구건조증이 악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눈물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안구건조증은 50세 이상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안구건조증도 여러 가지 개선 치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거의 90% 이상의 환자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해하시는 10% 정도 환자분들도 치료로 많이 개선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빗번짐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빗번짐은 일반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초점 하나짜리 단초점인 경우에는 그래도 많거나 심하지는 않습니다.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심하지 않게 생기고, 다초점 렌즈일수록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다초점 렌즈도 렌즈 종류에 따라 많이 생기거나 적게 생기는 게 이제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선명도가 조금 좋은 렌즈일수록 빗번짐도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약간 떨어질수록 빗번짐도 조금 덜합니다. 이제 눈 시신경이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선명도가 약간 떨어져도 빗번짐이 적은 쪽의 렌즈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 정도만 넣어도 크게 불편함 없거든요.
그런데 망막에 병이 있거나 아니 각막에 병이 있는 분 아니면 시신경에 뭐 문제가 있는 분들 백내장 외에 다른 시력 저하를 일으킬 만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빛번짐이 조금 있더라도 제가 선명도가 그래도 높은 다초점 렌즈를 권유합니다.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작용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세균 감염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수술 후 관리도 문제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눈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알 방법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잡다하게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있는데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가장 흔하거나 조금 치명적인 거라서 이 정도만 조금 걱정을 하시고 수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중에 이제 병이 아닌데 부작용이 아닌데 불편하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눈 속에 떠다니는 이물질이 느껴지는 증상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문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눈에 노화로 찌꺼기가 생기는 거고요. 찌꺼기가 눈 속에 원래 많이 떠다닙니다. 근데 백내장이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세상도 안 보이듯이 환자분 눈 속에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백내장이 없어지면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눈으로 들어가는 빛도 많아지기 때문에 눈 속의 부유물들이 그림자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근히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언성도 높아지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병이 아니고 백내장 수술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것이 눈이 좋아지면 이것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시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마음이 편해하세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면 정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익숙해지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걱정을 하지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불편감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면 더 불편해요. 모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환자분들께 항불안제를 처방을 했어요. 안과 환자인데. 그랬더니 눈에 불편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40%라는 비율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논문인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게 내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더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세균 감염 외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세균 감염만 생기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증상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우선 마음을 좀 놓고 대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 가장 흔한 게 빛번짐 그리고 안구 건조증 이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고요. 흔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큰 걱정할 필요 없는 증상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치명적인 현상은 눈에 감염이 되는 안내 감염 즉 세균이 감염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말씀하시는 비문증은 백내장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모르고 있다가 수술함으로써 오히려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체를 뭘 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은 동일하고 그 동일한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는 인공수정체 선택인데 초점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초점이 하나짜리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따라서 바느질하는 분이라면 초점이 하나짜리를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서 가까이를 잘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용접하시는 분 아니면 건축 도면 보는 분들 이렇게 아주 근거리를 섬세하고 정교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렴한 단초점 렌즈가 가장 자기한테 맞고요. 그냥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다초점 렌즈가 맞는데 다초점 렌즈 중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잘 보이는 게 있고 어떤 거리는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렌즈마다 그 거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악보를 많이 보시는 분 피아노 보는 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거리에 맞는 렌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활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무조건 비싼 거를 권유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환자분들도 사실 이게 문제가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싸다고 나쁜 거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갔더니 제일 비싼 것만 권유하네라는 병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병원을 가면 사실 안 좋죠. 환자분 눈에 맞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이 백내장 수술은 어쨌든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 한 번 할 때 그래도 자기한테 가장 맞는 수술을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같이 고민을 하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정보가 필요한데요. 환자분들이 자기의 이런 사생활 노출 등등으로 뭔가 부끄러운지 아니면 말씀하기 불편한 좀 내성적인 분들 등등은 조금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해줄수록요 저희랑 도움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은요 저 눈치 보지 말고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는 많이 얘기 못 듣지만 저희 상담실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교육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실에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렌즈를 잘 선택해 드리고 잘 같이 고민해 드리고 환자분의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을 써야 되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 렌즈 선택에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정말 내성적인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 안 했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조금 적어오세요. 차라리 적어오시면 환자분도 속 시원하고요. 저도 한 번에 후딱 얘기하고 끝나는 게 저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평소에 다 적는 습관을 해주셔서 자기 생활에 맞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